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 이글스의 최대 고민, 바로 외야 수비의 핵심인 중견수 포지션 문제에 대해 깊이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는 최근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강백호 선수와 외국인 타자 페라자, 그리고 문현빈 선수를 좌익수로 두어 코너 외야의 공격력은 이미 리그 최강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공격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외야 수비의 심장인 중견수 포지션의 불안은 팀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올해 신인으로 지명된 오재원 선수가 있지만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에서 신인에게 한 시즌 전체를 맡긴다는 것은 너무 큰 위험 부담을 안는 일입니다. 중견수는 외야 전체를 커버하며 투수진의 안정감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입니다. 오재원 선수가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문현빈과 강백호에게도 수비 부담이 크게 가중됩니다. 결국 투수들은 수비를 믿지 못하고 마운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이글스에게는 검증된 중견수를 트레이드하여 즉시 수비를 안정화하는 것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선수는 장타력이 아닌 최상급의 수비 범위와 정확한 타구 판단 능력을 가진 수비 전문 중견수입니다. 주전 경쟁에서 확실히 앞서 나가는 선수가 없다 보니 선수들이 성장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기 어렵고 전체적인 외야진의 수비 및 타격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코너 외야 좌익수, 우익수에서 중요한 순간에 실책이 종종 발생하여 투수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주력을 가진 외야수들이 있지만 수비 시 판단 능력이나 정확한 타구 예측이 미흡하여 넓은 잠실, 문학 등의 구장에서 커버 범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외야수 포지션에서 꾸준히 20홈런 이상을 때려줄 수 있는 클리너 피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득점권 찬스에서 상대 투수를 압박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외야수들이 상위 또는 하위 타선에서 출루율과 장타율을 동시에 높여주지 못해 타선 전체의 응집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외야 자원 중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한두 명을 선정하여 2군 경기와 1군 대타, 백업 기회를 꾸준히 부여하며 집중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단순히 여러 명을 번갈아 쓰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주전으로 성장할 선수에게 연속적인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타격에서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뛰어난 수비력과 빠른 발을 가진 선수를 우선적으로 기용하여 최소한의 수비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투수진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팀 내에 확실한 중견수 자원이 없다면 FA 시장에서 검증된 중견수를 영입하여 외야 수비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견수는 외야 수비 전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 포지션의 안정화가 급선무입니다. 팀 내 부족한 장타력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팀에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코너 외야 파워히터를 트레이드로 영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KBO 리그의 중견수는 가장 광활한 수비 범위와 정확한 타구 판단 능력을 요구하는 포지션입니다. 특히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 파크뿐만 아니라 원정 구장의 넓은 외야를 커버해야 합니다. 만약 신인 오재원 선수가 수비에서 실수를 연발하거나 타구 판단 미스를 보인다면 이는 좌익수 문현빈과 우익수 강백호 공격형 외야수의 수비 부담까지 가중시키게 됩니다. 수비가 불안정하면 투수들은 스트라이크 존 주변에서 적극적인 승부를 피하게 되어 볼넷이 늘어나고 투구수가 증가합니다. 이는 곧 팀의 전체적인 마운드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군 풀타임 시즌의 체력적, 정신적 압박은 상상 이상입니다. 시즌 초반에 신인이 겪을 수 있는 부담감과 슬럼프는 성장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팀이 코너 외야에 막대한 투자를 한 만큼 이제는 우승 경쟁을 목표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신인에게 수비의 핵심을 맡기는 것은
너무 큰 도박일 수 있습니다.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전략적 옵션을 적시하겠습니다. 트레이드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다만 트레이드의 시점과 목표 선수 유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신뢰도 높은 수비 전문 중견수의 트레이드를 강력 추천합니다. 팀의 외야 타격은 이미 문현빈, 강백호, 페라자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중견수에게 필요한 것은 장타력이 아닌 안정적인 수비와 출루율입니다. 타격 성적은 평범하더라도 리그 상위권의 수비 범위와 정확한 송구 능력을 갖춘 베테랑 중견수를 영입해야 합니다. 오재원에게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주어 성장에 집중할 환경을 만들어주고 즉시 수비 안정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영입된 베테랑이 주전을 맡고 오재원을 네 번째 외야수나 백업으로 활용하면서 경쟁 체제를 구축합니다. 오재원이 1군에서 베테랑의 플레이를 보며 배우고 준비하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만약 적합한 트레이드 대상이 없다면 내부의 수비력이 검증된 선수를 임시 중견수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수비력이 좋은 이원석 선수를 중견수로 한 시즌을 활용하여 베테랑 브릿지 역할을 맡기고 그 기간 동안 오재원을 1군과 2군을 오가며 담금질하는 것입니다. 유망주를 보호하면서도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임시 방편이기 때문에 외야진의 공격력은 다소 약화될 수 있습니다. 신인 오재원에 대한 인내와 올인은 비추천하겠습니다. 성장통을 감수하겠다는 전략입니까? 오재원에게 풀타임 기회를 주되 수비에서 실수가 나와도 교체 없이 밀어줍니다. 시즌 초반 팀 성적이 나쁠 경우 신인 선수 본인에게도 심리적인 압박이 커져 오히려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고액 연봉 선수를 다수 보유한 팀의 팬들에게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강백호 영입이라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팀의 목표는 리빌딩이 아닌 가을 야구 또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조치는 트레이드를 통해 수비형 중견수를 영입하여 외야 수비의 방패를 완성하고 코너 외야의 문현빈, 강백호, 페라자가 최대한의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신인 오재원 선수는 향후 1-2년 동안 훌륭한 백업 및 플래툰 자원으로 경험을 쌓은 뒤 완전한 주전 중견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라고 판단합니다. 중견수 수비 강화는 투수진의 평균 자책점 하락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투수들이 자신있게 승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문현빈, 강백호는 수비보다는 공격에 강점을 가진 선수들입니다. 중견수가 수비 범위가 넓어지면 이 두 선수의 수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타격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신인에게 곧바로 주전 압박을 주는 대신 베테랑 밑에서 배우고 체계적으로 1군에 적응할 수 있는 성장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확실한 중견수 자원은 리그에서 희소하기 때문에 상대팀에서 하나가 아끼는 핵심 유망주 투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끄지만 1-2년 후 오재원이 성장했을 때 영입한 중견수와 포지션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입 선수와 오재원의 나이 차이와 계약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비형 중견수는 대체로 공격력이 떨어지므로 강백호, 페라자로 폭발적인 공격력을 만들더라도 중견수 자리에서 타선의 흐름이 끊길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트레이드 후보 유형은 수비력이 검증된 베테랑입니다. 이 유형은 영입 즉시 수비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강백호 선수가 타격에만 집중하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노쇠화로 인한 기량 하락 위험과 타선에서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후보 유형은 잠재력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젊은 수비형 중견수입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장두성 선수나 황성빈 선수 같은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한화의 외야진 코어를 장기적으로 이끌어갈 잠재력이 있습니다. 롯데는 투수력 보강이 필요한 팀이기에 한화가 가진 투수 팜 자원이 트레이드 카드로 매우 매력적입니다. 장두성 선수는 뛰어난 수비 범위로 한화 외야 수비를 즉각 업그레이드할
최적의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다만 타격 검증이 완벽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황성빈 선수는 리그 최고 주력과 뛰어난 기동력으로 팀 베이스볼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테이블 세터 역할도 가능하지만 수비 판단에서 잔실수가 나올 때가 있어 완벽한 수비형 중견수는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선택지가 등장합니다. 바로 외야 자원이 포화된 KT 위즈와의 트레이드 논의입니다. KT는 FA 영입과 외국인 선수 합류로 외야의 주전급 선수만 6명 이상이 극심한 포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포화 상태는 한화에게 기회입니다. KT는 외야 뎁스를 활용해 부족한 투수진을 보강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한화가 컨택할 수 있는 KT 위즈의 핵심 중견수 자원은 배정대 선수입니다. 배정대는 리그 최상위급의 수비력과 넓은 수비 범위를 가진 중견수 전문 선수입니다. KT는 외야 뎁스를 활용해 부족한 투수진을 보강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한화가 컨택할 수 있는 KT 위즈의 핵심 중견수 자원은 배정대 선수입니다. 배정대는 리그 최상위급의 수비력과 넓은 수비 범위를 가진 중견수 전문 선수입니다. 하지만 배정대 선수만큼 최상급의 수비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정대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한화의 수비 안정화라는 목표를 가장 확실하게 달성하는 길입니다. 배정대 영입을 위해서는 KT가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즉시 전력 투수 1명, 유망주 1명의 파격적인 패키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즉시 전력 투수로는 1군에서 세선맨 또는 5선발 경험이 있는 젊은 투수가 적합합니다. 유망주로는 KT팜에 부족한 젊은 내야 유망주나 좌완 투수 유망주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끼는 투수 자원을 내주는 것은 물론 큰 출혈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견수의 수비 안정화가 가져올 마운드의 긍정적인 효과와 코너 외야수들의 공격력 극대화는 그 출혈 이상의 가치를 할 것입니다. 한화는 새 중견수 트레이드가 성공한다면 가지 큰 이점을 얻게 됩니다. 첫째, 투수진의 평균 자책점이 하락하며 마운드 운영이 즉각 안정됩니다. 둘째, 강백호, 페라자 등 공격형 외야수들이 수비 부담 없이 자신의 타격 능력을 100% 발휘합니다. 셋째, 신인 오재원은 곧바로 압박받지 않고 배정대 선수 밑에서 배우며 다음 시즌을 기약하는 성장 시간을 벌게 됩니다. 따라서 한화 이글스는 지금 단기적인 성적 향상을 위해 가장 아끼는 투수 자원 중 하나를 내주더라도 배정대와 같은 수비형 중견수 영입을 결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로써 강력한 공격력과 안정적인 수비를 갖춘 진정한 우승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화 이글스의 중견수 트레이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